함께 된 최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시간이에요. 좀 다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오늘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자, 먼저요. 변호사님. 네. 와, 이력이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좀 하는 일도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문산대 법학과 교수님이시네요. 거기에다가 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신 우리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법률 이슈를 조금 더 쉽게 네.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영남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하모니가 지금 직업란이 가려져 있어요. 저희는 지금 변호사님, 또 저는 MC인데 지금 이거는 저희 제작진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게 알려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네. 변호사님이 추리를 해본다면 좀 어떤 분이실까요? 남성적인 얼굴과 강한 인상을 가지신 거 보니까 네. 법률 프로그램과 좀 연계를 시켜보면 경찰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눈빛을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범인을 제압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어떤 분이신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제가 가져온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추리를 하시죠.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함께 만나볼게요. 최근 유명 음식점 대표가 개에 물려 폐혈증으로 사망하면서 한 음식점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려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근데 유명 음식점 대표가 이제 프렌치 불독이죠. 네, 개에 맞습니다. 물려서 이제 네. 사망한 사건인데요. 네. 그러면 이 영상과 관련된 왠지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일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과연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이신 동물 매개 치료 박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동물 치료 박사님은 이해가 가는데 동물 매개 치료는 뭐예요? 저희는 건강한 강아지를 데리고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들, 사람의 아이들, 또 장애 학생들, 장애우들, 또 때로는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 네. 을 이제 찾아가서 심리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영상을 봤지만 정말 네.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연예인이 기르고 있고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던 프렌치 불독에 물린 다음에 며칠 후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아주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강아지라고 하면 저희 사람이 이제 해코지를 안 하면 물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저 화면 보니까 갑자기 문이 열리자마자 막 달려들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먹이만 확 물던데 원래 그렇게 싸나운 게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프렌치 불독이라고 하는 강아지는 그렇게 싸나운 개는 아닌데 원체 좀 짓궂은 면이 많은 그런 활발하면서 굉장히 짓궂은 장난꾸러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네. 과격한 어떤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았나. 지금 저희가 주변에서 시청자분들 놀라실 거예요. 왜 개소리가 나는지. 근데 여기는 지금 장소가 여러분 애견 카페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이 사건에 좀 취지에 맞게 그런 장소에서 좀 하고자 이 애견 카페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 무엇보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해자가 개입니다. 가해자? 가해견. 네. 가해견이죠. 네. 역시 변호사님이라 뭔가 이렇게 다 깐깐하고 말 하나 틀리면 큰일 나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뭐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우선 견주, 그러니까 개를 키우고 있는 모 연예인의 처벌은 원래 법 규정에 따르면 과실로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그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고 친다면 중과실치사죄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후에 좀 문제됐던 것들이 농농준에 감염돼서 폐혈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개 물림으로 사망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다른 치료 행위가 개입되고 그 치료 행위가 개입된 이후에 다른 행위들이 개입됐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안 인정되는지 따라서 이런 죄책을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죠. 근데 변호사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키우진 않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었어요? 네. 근데 그 발단은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 가기 전에 발단은 요 강아지가 물었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죠. 물었으면 지금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고 계시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사건 발단이 요 강아지가 물었으니까 당연히 피해 그 구슬은 강아지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견주한테? 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걸 좀 비교해 볼 수 있거나 대입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사람이 교통사고 났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었거나 이렇게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병원에서 병균이 옮거나 아니면 의료 과실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그 행위를 처음에 유발한 사람도 책임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책임을 묻게 돼 있어서 네.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사안도 사실은 견주가 충분히 법률적 책임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 일반적으로 법률적 책임이라 하면 항상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거, 그리고 금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민사적인 거, 그리고 행정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처벌받느냐, 이걸 좀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치사, 그리고 중과실치살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큰데,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가해자를 처벌 원치 않는다 해서 사건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의 습관이 그런 건지. 근데 한 번 문기는 또 문다면서요? 처음에 물었었던 그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하면 똑같이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한테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보면 뭐 먹이를 들고 앉아 하고 이렇게 신호를 하듯이 그러면 뭐 몇 번 반복이 되면 아이가 말 잘 듣고 앉듯이 또 그 프렌치 불독과 어떤 특별한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좀 과격해지다 보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하다 보면 이제 손발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움직임을 쫓다가 걔가 이제 살짝 물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물린 사람 입장에서는 으악 하고 크게 이런 리액션이 확 크게 나오는데 그 리액션이 보고 이제 프렌치 불독은 느끼죠. 재밌구나라고. 강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재밌는 것이지. 사람이 그 리액션을 보고 재밌구나라고 느끼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강아지는 행동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강아지가 말을 듣고 안 듣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리액션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처음에 초창기에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화 교육이나 그런 예절 교육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키우시는 분이 너무 이제 오냐 하고 이렇게 아이고 내 새끼 하다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강아지들도 계속 짖고 있어요. 강아지를 짖는 이유가 뭘까요? 뭐 즐거워서 짖을 수도 있고 배고파서 짖을 수도 있고 저렇게 시끄럽다고 지금 창문으로 지금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희 촬영하는 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짖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를 말씀하신 대로 배가 고파서 짖고 친구를 부르기도 하고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보편적으로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좀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할 때 갑자기 낯선 사람을 보고 불안하니까 앙앙하고 한번 짖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진짜 천만 애견인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법률적인 제도가 좀 구성이 됐나요? 사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 2011년, 12년경부터 실시된 등록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겠지만 모든 집에서 키우는 모든 개들은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내장형 인식 그 칩이라고 그래요. 내장형 식별 장치라고 하고요. 그런 방법 하나, 그리고 이렇게 차고 다니면 되는 장치 하나, 그리고 인식표락에서 견주의 뭐 주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요것은 사실은
개를 잊어버렸거나 했을 때 유기견들이 발생하고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장치라고 보여지지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 같아 보이진 않아요. 다른 나라는 있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 조사된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개물림법이라고 해가지고 견주가 이제 개 물림 사고가 있으면 견주에게 무조건 $1,000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어요. 세네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 맹견이 사람을 상해했을 때는 5년까지 그리고 사망에 이르겠을 때는 14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 규제도 좋지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규제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을 안 하는 것이고 실천을 하려고 보니까 반발이 너무 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있어도 없는 듯한 그런 법이 되어갖고 있습니다만은 법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라도 이제 그 반려견들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일정의 소정의 그 교육을 먼저 받게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군구청에서 좀 운영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그 법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네요. 다른 나라 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첫 번째 안전교육하고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아예 개를 못 키우게 그렇죠. 분양받지 분양을 못하게 하고 못하게 있어요.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맹견은 아예 허가제, 특별한 면허제도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결국은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면 좀 키우시려는 분들이 조금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게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우선 첫 번째는 개를 키울 때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꼭 분양받을 때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우리 자동차 등록 다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가장 예, 그 좋은 정도만 방법인데. 시작된다라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길 가다 보면 고양이 막 집에서 안 키우는 고양이가 엄청 많이 우는 것들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만약 등록제가 시행됐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만약 포획됐을 때 찍어보면 누가 버렸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책임감 있게 키우고 같이 반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좀 책임감도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요. 많은 견주분들이 내 강아지 아직 등록제를 안 하셨으면 지금 빨리 그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집 같은 경우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외장형 같은 경우는 현재 팔고 있으니까 사서 15짜리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걸 등록해 주시는 분들이 애견샵이라든지 이렇게 수의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인터넷 홈페이지 쳐보면 그 등록 업체가 쭉 나열돼 그 해줄 수 있는 대행 업체가 나열되니까 그런 데서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지역마다 다 유기견 그런 보호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믹스견도 좀 꽤 있지만 뭐랄까 인정받고 있는 좋은 견종들이 이렇게 버려졌고 유기견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나중에 안락사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를 키우고 싶다면 그런 데를 먼저 이용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 번 물었던 개는 또다시 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안 된다. 안락사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눠지고 있거든요. 무조건 물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죽여야 한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도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보다 동물권이 아직은 위라고 단정질 수 없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경우에 안락사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약간의 분개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동물을 숨지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 전염병이 이제 발생했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할 수 없는데 외국의 일례를 들면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는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몇 가지 전중이 있지만 단계별로 적용을 하지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와 같은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마 박사님도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는 아니더라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결국은 바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안락사 시켜야 된다는 논의 자체도 언제 안락사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단계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나온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별 좀 그런 법적 근거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아마 그런 게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네, 진짜 싶습니다. 이번 좀 더 사건을 체계적으로. 통해서 예. 이런 법적 제도나 그다음에 또 이게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키우시는 이 견주분도 좀 반려견들을 훈련 좀 잘 시키고 또 이제 안 키우시는 분들도 강아지를 만났을 때 뭐 그렇게 좀 크게 뭐 행동을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서로 지켜만 주면 네. 이런 일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각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마 박사님부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겁니다. 이번 그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그 사건을 보고 현재 천만 시대라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개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보다 보면 안타까움 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앞으로 추후 당장 내일이라도 저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신경 쓰시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큰 방법이 없지 않나.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전에는 애완견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애완동물이라고 많이 부르고 여기서 완자가 완구완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반려견,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호칭도 바뀌는 거 보면 이제는 정말 나와 같이 살아가는 동물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 네.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개가 아파서 죽었을 때 묻어줄 때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지금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나의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그런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줬을 때도 많이 가슴 아파할 거예요. 네. 그분들조차도. 그리고 키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무섭고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매우 화날 수 있겠죠. 그렇죠.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 봤을 때도 우선은 조심해야 될 분은 그리고 그런 책임들을 좀 져줘야 될 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의식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국가가 조금 더 제도를 좀 정착화해 주시고 그렇게 제도를 지키시는 분들이 나만 이렇게 돈 쓰고 있네, 나만 이렇게 지켜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더 그런 제도를 좀 정착시켜주는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무겁고 어려운 또 주제였어요. 그런데 또 쉽게 이야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내 주변에서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이 대화 이야기가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성원 최혜정의 법률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새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so lonely. I need inspiration. Let's get party.